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백반증이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게 탈색되듯 변해가는 백반증. 끝으로 드러나는 변화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큰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 백반증은 사실 누구에게 또 왜 생기는 걸까? 그 이유는 뭘까?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최영수 원장입니다. 네, 피부에 있는 그 멜라닌 색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크기 및 형태의 백색 반점들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성 탈색소 질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약 0.5에서 2% 정도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피부 질환인데요. 인종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이 발생 연령은 다양하지만은 20세 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백반증 환자의 5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이 질환은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로 현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발생되어 온 그런 그 피부 질환입니다. 네, 이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백반증 환자의 약 30% 정도에서 가족력이 발견되기 때문에 유전적 요인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나 외상, 일광 하상 등이 백반증 발생에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반증 환자의 그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그 색소 세포를 이 면역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공격해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없어진다는 그런 자가 면역설이 비교적 유력한 그런 그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진 학설입니다.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또 그 신경세포가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주변의 그 색소 세포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그런 신경체액설, 또 멜라닌 세포가 스스로 파괴되어서 백반증이 생긴다고 하는 색소세포 자가 파괴설 등이 있고, 또 이러한 그 면역설, 이런 자가세포,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그 학설들이 따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학설도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학설도 다 이 백반증을 완전하게 발생하는 원인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네, 백반증을 가진 그 젊은 환자들 중에는 백반증이 유전될까 걱정이 되어서 결혼도 꺼리고, 또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갖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백반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백반증 환자의 10에서 40%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지만은 대체로 한 10%에서 20% 정도에서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 소아백반증 환자는 이 성인보다 가족력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소아 환자들은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백반증이 좀 더 일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백반증 발병은 사실 그 유전성 말고도 다른 후천적인 인자들이나 이 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백반증 환자들의 후손들에게서 백반장이 반드시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라고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백반증은 또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네, 이 백반증은 대개 그 육안으로 관찰해서 쉽게 일단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에 흰색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들이 백반증 외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반증은 탈색 모반, 또 반상 피부 경피증, 백색 비강진, 어루러기, 염증 후 저색소증 등과 같은 색소가 없는 그런 질환과 감별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러한 질환과 감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우드등 검사나 또 아주 드문 경우로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백반증은 그 여러 가지 크기 및 형태를 가진 그 백색 반점 또는 탈색 반이 나타나는데요. 경계부를 따라서 가색소 침착이 되거나 경계가 뚜렷하게 색소 침착이 되거나 또 홍반성 경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피부에 탈색소반이 나타나는 질환은 백반 이외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진단을 내리거나 또 잘못된 치료를 받지 않도록 꼭 그 담당 의사의 진찰을 받고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백반 부위에 그 모발이 탈색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 모발의 탈색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은 그 피부에 사실 그 이 백반증 어디 부위에도 다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은 또 각각 개인차가 있습니다. 손발이나 무릎, 팔꿈치 등에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나 눈 주위, 입 주위 등의 신체 말단 부위, 구멍 주위에 이렇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백반증의 경우 전신형의 백반증 환자들 중에는 처음에는 조그마한 반점으로 시작해서 국소형 같이 보였다가 치료에 잘 반응해서 거의 완치되는 듯 했다가 치료를 중단한 얼마 후에 전신형으로 바뀌어서 신체 다른 부위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소형의 백반증 부위가 조그만 것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국소형으로 있을지 또 나중에 전신형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그 한두 개 있던 반점이 거의 다 완치되어서 연고만 바르고 있다가 갑자기 또 몸통에 백반증이 끄잡을 수 없이 이렇게 번지는 그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의사로서도 정말 그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절형 백반증이라고 있는데 이런 그 분절형 백반증은 급속히 진행은 하지만은 완치 후에는 재발이 거의 없는 형태로서 그나마 분절형은 예후가 좋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백반증의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즉,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이 치료 기간이 짧게는 1년, 2년 혹은 경우에 따라서 수십 년 이상 그렇게 평생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환자와 의사 모두 이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끈기와 꾸준한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그 갑자기 번지는 병변의 경우에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초기에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백반증 치료로는 좌회선 치료, 또 엑시머 레이저 치료가 있고 그 외에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거나 바르는 방법, 흡입수포를 만들어서 표피를 이식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그 SST라는 그 미니 펀치를 이용한 그런 피부 모내기 이식술 등의 그런 수술요법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그 개인 병원에서도 활발히 이런 그 백반증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그 병원을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백반증이 난치성 그런 난치 피부 질환으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은 조기에 치료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변의 수가 적고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한다면 완치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로부터 완치가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병이다 이런 그 잘못된 정보를 듣고 포기하고 마는데요. 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이 1년 6개월 내지 수년 이상 길고 또 아직 그 치료 확률도 80에서 90% 정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꾸준한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